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성호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서대문구 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문성호 서울시의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굉장히 힘차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딜 가나 그 말씀 들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 좀 살쪘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는 살 좀 빼라고. 그러세요? 네. 예. 좀 든든해 보인다는 말씀 많이 맞습니다.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의원님 별명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뭘 길게 올려놓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별명에 신세기 호민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이 별명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선거 나갈 때 보통 이제 뭐 국민의 일꾼, 뭐 주민의 대변인 막 이렇게 써잖아요. 근데 제가 2018년도에도 도전했었었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좀 새롭게 보이고 싶은데 좋은 명칭 없을까 하다가 일꾼하고 대변인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시죠. 뭐 서대문구 일꾼, 뭐 대한민국 대변인, 뭐 청년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만 쓰니까 하다가 친구 하나가 호민관 어때 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민관이 뭐냐라고 했더니 로마 시대 때 이제 시민들을 대표하는 관직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의원이랑 똑같은 느낌의 그건데 물론 권한은 그쪽이 더 세지만요. 그래서 호민관 그래 좋다 호민관 가자라고 했다가 호민관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직책 아니냐?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신세기 에반게리온에서 따와서 그냥 신세기 호민관이다 그냥 그러니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주민분들이 다 아시나요, 별명을? 아쉽게도 이게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호민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역사에 관심이 있어도 로마 시대 예전에 호민관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 옆에다가 땡땡 해가지고 별명에 대한 설명을 좀 첨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하게 자기 별명을 설명하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새 MZ 말로 이제 짜친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메모사나 이런 걸로 할 걸 그랬다. 아니요, 좋습니다. 신세기 호민관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의원님께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있었군요. 그렇죠. 어쩐지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뜻을 적으면 안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신세기 감사합니다. 호민관 문성호 의원과 함께할 텐데요. 젊은 청년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연극과 이제 성우과를 다녀서 이제 배우를 원래 꿈꿨었는데 배우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데뷔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어울리시는데요? 연극과 성우 너무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그 바닥에선 또 제가 최약체이기 때문에 이제 데뷔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레크나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아이들하고 이제 장난치고 노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토론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그 당시가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그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이랑 정의당이 이제 붙었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선별적 복지 예나 지금이라고 얘기했고 정의당 측에서는 아니다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전부 주는 게 좋다. 라고 했다가 제가 패널로 약간 새누리당하고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제가 레크 강사나 이렇게 청소년 활동을 해보니까 선별적으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급식을 줄 수 있었더라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의견을 내신 거네요. 그래서 패널 차원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짐 싸서 이제 토론회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어떤 곰 한 마리 같은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김무성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그때 명함을 일단 받고. 그때는 정치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뉴스에서 보던 사람하고 이제 지역에 갔더니 지금 이제 구청장이 되셨는데 이제 이성원 당시 전 의원 국회의원께서 이제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이제 소개를 받으셔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들게. 그게 몇 년 전이에요? 2012년 13년이니까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그때는 사실 아쉽게도 정치인을 가장 안 좋은 직업군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것만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정도 들고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재미도 느끼고
2018년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홍준표 당대표께서 당을 한번 싹 바꾸기 위해서 지방선거부터 청년들 한번 내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이제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하고 이제 깃발 들고 나갔는데 그때는 낙선하고 이제 22년도에 그렇군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이 있었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막내 생활도 많이 했고 그냥. 내가 아는 직업 중에 제일 안 좋은 직업을 정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 정치를 하시면서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제가 왜 안 좋아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다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실수할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인데 너무 과대평가를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제 너무 기대감이 컸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해서. 항상 다 거짓말쟁이, 항상 다 위선쟁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활동하고 제가 되고 보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 민원 들어왔을 때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네. 법도 있고 현상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 증축하는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건폐율이 용적률이 있어서 그렇게 막은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미움을 사고 거짓말로 얘기하면 좀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는 거죠. 실제 해보시니까 어느 정도 정치인에 대해서 이해도 하게 되셨고 그래서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도 마음속에 다짐하신 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왜 싫어했는지를 지금 제 모습을 집에 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싫어했지라는 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모든 주민들께서 우리 문성호 의원을 좋아하는 다 좋아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근데 질책하시는 분들도 저는 항상 사랑합니다. 하시길 바라고 그동안 하셨던 지금 하고 계시는 의정 활동을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 하나씩 좀 보고를 해줘 보세요. 서울시의회 코너의 메인 테마로 진행을 합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로 진행을 할 텐데요.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거기에 어울리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국군 포로에 대한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그리고 그 전에 한 2016년도에 이제 처음 뵀었는데 그 국군 포로 귀한 용사분들을 우연히 만났다가 이제 제한군인회 활동할 때였는데요. 많이 그 인식 자체가 그냥 탈북민 중 하나로 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식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참전 용사인데 억류되었다가 무사귀환 한 용사다라는 취지로 접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먼저 이제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이제 국군포로 그 예우에 대한 조례안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포로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근데 이거는 서울시 게 아니고 이제 국회에 이제 재정촉구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예우하는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 귀환하셔서 혹은 귀환하신 후손들이 서울에 거주하시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국군포로가 얼마나 아직도 억류돼 있는지도 사실 조창호 소위님이나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거 말고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군포로 가족회라든가 이제 뭐 제한군인의 보훈단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게 시민단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기구를 둬서 국군포로가 얼마나 지금 억류돼 있고 혹은 그 후손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북한 정부랑 연결하거나 혹은 우리 그 정보력으로 이제 취재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군포로 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억류되고 고통받았던 것에 대해서 실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하신 거예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발의된 이후에 좀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또 어떤 진상에 대한 좀 규명 이런 것들이 진전된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게 딱 확실하게 이게 딱 터트려진 건 없고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올라왔었던 법이거든요. 2021년이었네요. 6월 24일에 이제 조태용 국회의원님하고 이제 29명 의원님들이 이제 발의를 했었다가 지난 국회 기수가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서 심사 중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제가 꺼내 와서 이거 꼭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은 그 상정이 아직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그래도 우려했던 게 정당별로 약간 그 입장차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정당을 떠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것도 있어서 국회에서도 지금 뭐 방탄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싸우지 마시고 이런 거부터 일단 정당을 떠나서 확실하게 우리 명예 회복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국군포로 진상 규명,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고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좀 진전된 부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게 법안만 통과가 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마침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저는 당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참전용 산하의 포국 보훈에 대해서도 챙기겠다라고 이제 현충일 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좀 이제 정당을 떠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요. 제2대 청소년의회가 직접 제안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네요. 예. 이게 서울시 의회에 청소년의회가 있어요. 23년도에 1기를 했고 24년도에 2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기 때 이제 멘토 의원이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청소년 의원들이 이제 조례 이제 만들고 이제 실습한 걸 보고 그냥 처음에는 그래 이거 체험한 것도 좋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접 이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가져온 게 있었어요. 5개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물론 5개 더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탕후루 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 뭐 이러면서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라고 좀 그렇고 그 청소년 의원님들께서 그 노인 일자리 관련된 것도 조례로 만들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짝짝짝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그 5개를 전부 저희 실제 입법조사관에게 넘겨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청소년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원안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좀 이제 좀 수정을 했죠. 예를 들어 뭐 어구나 혹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그 청소년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멋있게 이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해왔는데 조금 이제 말을 순화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양식을 갖추어서 왜냐하면 서울시청도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5개 중에 이제 3개가 통과하고 2개는 현행조례에 녹여내는 걸로 됐고요. 이번 2기 같은 경우는 제가 멘토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초청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 근데 역시 2기라 그런가 더 발전해가지고 이번에 9개를 들고 온 겁니다. 뭐 그 중에는 서울시랑 지역 상생을 위해서 교류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조례를 만들었네요. 청소년 의회에서. 그래서 뭐냐 학교나 뭐 상담, 뭐 진로 이런 쪽으로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 의원들이 이거 옛날 같지 않다. 그러네요.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비비탄 총 들고 청설모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도 9개는 다 발의하려고 했는데 2개는 현행에 이제 맞춰 노리고 7개는 발의하고 지금 3개는 통과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심사 중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요. 전장현 방지법 관련한 거네요. 이건 직접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앞선 내용에 비해서는 좀 우울한 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23년이었을 거예요. 그 10년 만에 이제 전장현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이제 재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침묵 시위로 이제 일관이 되다가 이게 저는 이제 의구심인데 폭력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승강장 그 열차랑 그 승강장 사이에 바퀴를 끼워 놓고 운행을 방해하신다든가 특히 혹은 이제 쇠사슬을 목에 걸치시고 혹은 사다리를 목에 걸친 상태로 문에 돌진하신다든가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지각한다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귀엽게 얘기하면 지각하는 거고 업무에 방해를 보통 이제 출근길에 하셨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제재하던 보안관들은 이제 막 깨물고 핥히고 하셔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마침 이제 국회에서 이제 김재섭 국회의원님 등 이제 동료 의원님들이 그 철도안전법을 이제 개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보도될 때 전장현 방지법
나가는데 이게 좀 너무 공격적인 표현으로 들리신다면 철도 안전법 개정안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제가 더 추가해서 법만 바뀌면 안 되고 우리 서울교통공사 이제 지하철 보안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제재하거나 말리거나 네. 혹은 이제 안전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당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깨물고 핥히고 할 때 체포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지하철 그런 보안관 예, 분들이 그런 권한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내 운영하는 보안관에게도 철도 보안관처럼요. 그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네네. 그 정도 수준만 그러니까 철도 운행에 방해를 주거나 혹은 철도 역사 내에 그 파괴 행위, 오염 행위를 하거나 혹은 승객들에게 안전을 혹은 운행에 대한 그 장애를 초래할 경우 제재할 권한을 확실하게 달라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군요. 제재를 할 수가 그런 없습니다. 개정 건의안을 내셨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게 느껴졌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예, 앞서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를 제가 너무나 재밌게 길게 좀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하실 말씀 다 핵심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요. 끝으로 저희가 항상 서울시 의원들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을 채워주시죠. 혹시 세 글자로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의정 아이콘은 이제 근성이다. 근성이다. 네. 많은 이제 고통도 있고 사실 아까 전장의 이야기는 다 못했지만 그분들이 요청한 3가지 요청안이 있어요. 제가 직접 박경석 상임대표하고도 교섭을 했었었는데 한 20초 안에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때 저도 답답하죠. 다 들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그만두고 싶은데 꾹꾹 참고 그래도 소통해야 된다 하는 그 근성. 또 국군포로 문제도 지금 저는 보잘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성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청소년의회가 원하는 걸 제가 100%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근성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성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서울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노 그랑콜레오스